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아마 접해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액세스 부분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저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리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관리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러 사람이 좀 공통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좀 정리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똑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저장되지 않는 자료들이에요. 똑같은 자료가 여러 개 있으면 검색을 했을 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같은 자료가 중복해서 저장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액세스해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수록된 자료입니다.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의 목적이 엄청 뚜렷해야 돼요. 이거 필요할까 싶어서 놔두는 데이터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임시로 필요해서 모아놓은 이런 데이터의 자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 조직에서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조직 내의 사람들이 그 조직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공동 이용 자료다라는 거. 각 사용자는 같은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각자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묶어 놓은 데이터 집합이다라는 것과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관리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되셨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를 좀 볼게요. 자, 아까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구성 요소가 총 4가지입니다. 테이블과 뒤에 나오는 쿼리, 그리고 폼, 그리고 보고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테이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테이블이라는 것은 기초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기관에서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를 목적과 쓰임에 맞게 표로 구성해서 정리하는 개체들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테이블은 많을 수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게 지금처럼 학생의 정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성적을 나타내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의 정보를 나타내는 테이블, 성적을 나타내는 테이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은 관련된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하나의 테이블은 뭐 학생 정보면 주소, 성별, 전화번호, 생년월일처럼 이 사람의 인적 사항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성적 테이블은 이 사람의 성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들의 집합이고요. 테이블은 여러 개 구성 가능합니다. 지금은 2개가 있지만 여러 개 구성이 가능하고요. 각 테이블은 관계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봤을 때 이 학생 정보의 테이블에 영희, 순이, 철수, 영철이, 그리고 또 김영희라는 동명이인이 또 있네요. 이렇게 학생에 대한 내용은 이 성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에 학생이 5명이면 성적도 5명에 대한 성적이 나오겠죠. 그럼 이 학번과 이름은 여기 성적 테이블에 있는 학번과 이름과 같습니다. 그쵸? 이걸 관계 설정이라고 해요. 이 학번과 이 학번이 같은 아이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이름은요?
이름은 김영희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름으로는 관계를 설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유하게 인식되는 어떤 값들로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요렇게 학번과 학번을 관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좀 지워볼게요. 자, 요렇게 학번과 학번을 관계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모든 탭을 마찬가지 관련된 자료는 관계를 통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쿼리를 좀 볼까요? 자, 쿼리는 아까 만든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좀 도출할 때 사용하는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테이블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의 테이블을 좀 묶어서 나는 이렇게 학생에 대한 정보와 점수까지 다 같이 나타내고 싶어요. 자, 합계와 평균은 이 점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함수나 계산식을 이용해서 필요한 필드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앞에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만약에 오타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쿼리도 같이 다 잘못된 데이터로 구성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나는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쿼리고요. 자, 여기서 쿼리가 모든 뒤에 있는 폼이나 보고서를 사용할 때 구성되는 기초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이 메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쿼리는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좀 정리한 기초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 쿼리를 이용해서 폼과 뒤에 있는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이 폼과 보고서가 출력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과 쿼리는 기초 백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폼과 보고서는 출력 형태로 만드는 데이터들입니다. 자, 폼은 쿼리에서 만들어낸 필요한 자료를 이용해서 화면에 좀 표현할 구성을 나타내주는 개체입니다. 내가 화면에 이런 화면을 띄워놓고 이름을 적어주면 그 사람에 대한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적에 대한 통계가 다 같이 자연스럽게 조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폼입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개체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서 사용자 이름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쿼리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폼을 만들기 위한 쿼리를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쿼리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을 좀 구성을 해서 그 필요한 구성으로 폼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을 나타내기 위한 쿼리, 보고서를 나타내기 위한 쿼리, 이렇게 각각의 쿼리를 따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되셨죠? 자, 폼은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좀 검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개체를 이용해서 화면을 표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야 되는 인쇄 부분 있죠? 자, 인쇄 부분은 이 폼과 뒤에 나오는 보고서예요. 이 두 가지를 인쇄해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데이터와 쿼리는 그 테이블과 쿼리는 백데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쇄를 하지는 않고요. 폼과 보고서를 인쇄 데이터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보고서를 좀 볼까요? 자, 보고서는 쿼리에서 만들어낸 필요한 자료를 이용해서 인쇄물로 구성해서 표현하는 개체예요. 아까는 폼 자체로서 사용자가 화면에서 뭔가를 이용하기 쉽게끔 만들어준다면 보고서는 A4 용지에 내가 필요한 자료를 인쇄하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개체가 보고서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아까처럼 쿼리로 구성해서 그 쿼리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로 그룹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남자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구성하고 여자에 대한 데이터도 따로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남자 중에 학번이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좀 정렬을 해주고 여자 데이터도 1, 2, 3, 4 이런 순서대로 정렬을 좀 하고 싶어요. 혹은 이름이 가나다라 순서대로 혹은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오늘 데이터의 날짜라든지 아래쪽에 페이지 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국어의 합계, 영어 합계, 수학의 합계, 합계의 합계, 평균의 합계 이런 합계라든지 평균, 개수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이런 그룹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좀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계사 실기에서 액세스 개체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 출력해서 인쇄물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출력물로 인쇄해서 제출하는 것은 앞에 봤던 폼과 보고서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액세스 개체를 구성할 때 기초적인 데이터로 사용되는 게 테이블과 쿼리 부분이고요. 인쇄물로 사용되는 게 폼과 보고서 부분이다. 우리는 폼과 보고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백데이터가 기초 데이터가 잘못되면 당연히 폼과 보고서도 오타가 나게 되겠죠. 테이블과 쿼리를 구성을 잘 하셔야 잘 작성된 폼과 보고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우리 시작 단추에 가보시면 아마 액세스 프로그램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시호를 좀 맞춰보고요. 요렇게 오피스 단추에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찾아볼게요.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가장 위에 액세스 2016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ABCD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폴더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오피스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먼저 자, 새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을 먼저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름을 먼저 적용을 해줘야 얘를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파일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저장하잖아요. 근데 액세스는 저장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을 해야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에서는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바탕화면에 있는 비번호 폴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연습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이블 하나는 나와줘요. 그럼 내가 여기서 테이블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면 뒤쪽에 테이블 도구에서 필드와 테이블이라는 두 가지의 도구가 나타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액세스 프로그램에서는 뭔가를 표현하는 부분은 폼과 보고서기 때문에 테이블과 쿼리에서 뭐 글꼴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백데이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뭔가 도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되셨죠? 자, 우리는 만들기 부분에 한번 가보시면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 쿼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 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 보고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거 매크로는 별도고요. 시험에서 매크로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개체를 만들 수 있게끔 나타내지는데 지금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법사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디자인, 마법사, 보통 디자인과 마법사로 구성이 되는데 디자인은 직접 내가 디자인을 해서 직접 내가 다 구성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다 만들겠습니다 하는 메뉴가 디자인 메뉴예요. 테이블 디자인, 쿼리 디자인, 폼 디자인 하게 되면 내가 직접 얘네들 다 만들어줘야 돼요. 되셨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테이블은 디자인으로밖에 만들 수는 없고요. 쿼리부터는 마법사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폼 마법사, 보고서 마법사 마찬가지. 이런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쿼리를 이용해서 혹은 테이블을 이용해서 내가 자동으로 구성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서 마법사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선택만 해주면 자동으로 폼을 구성한다든지 보고서를 구성해 주게 돼요. 보통 테이블과 쿼리는 기초 데이터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요. 폼과 보고서는 출력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하기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마법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테이블과 쿼리는 디자인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요. 폼과 보고서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보통 만들게 됩니다. 자, 알아둘게요. 자,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다른 엑세스 데이터를 내가 일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또 입력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료가 많다면 더더욱이. 그래서 엑셀로 작성된 그 데이터를 내가 액세스로 좀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렇게 외부 데이터로 가져오기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엑셀 데이터로 내보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걸 엑셀로 다시 구성하기도 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실제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좀 힘들어요. 엑셀에서는 채우기 핸들이라든지 복사 이런 기능이 있는데 액세스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엑셀에서 입력한 다음 액세스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액세스로 가져와서 뭔가 처리를 한 다음 다시 엑셀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관계 설정할 때 이렇게 관계 도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매크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이 만들기겠죠. 자, 그리고 홈 부분에 보시면 제일 앞에 보기라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자, 모든 보기 상태는 두 가지. 시트 보기나 디자인 보기. 디자인은 내가 직접 뭔가의 디자인,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설정하는 부분을 디자인 보기라고 한다면 시트 보기는 완성된 구성을 내가 화면으로 확인해 주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쿼리도 마찬가지, 쿼리 디자인, 그 다음에 쿼리 보기 상태, 폼도 마찬가지, 폼 디자인 상태, 폼 보기 상태, 그리고 보고서도 마찬가지, 보고서 디자인 상태, 그 다음 보고서 보기 상태, 이렇게 상태가 다들 두 가지 혹은 세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테이블에 내용이 없으면 쿼리를 만들 수도 없고요. 쿼리가 없으면 폼도 못 만들고요. 보고서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뭔가를 해줘야 쿼리나 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만 좀 한번 살펴봤고요. 실제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초에 대한 과정 설명만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